그럼 이제 삶의 마지막에 이제 접하는 분들은 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어 할까요? 자유롭고 싶다. 그때그때 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온 게 나누고 살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곧 90을 앞둔 박사님은 요즘에 좀 하루 일과를 좀 어떻게 보내시고 어떨 때 조금 하루가 좋았다,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나이가 되면 말이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내 대답은 똑같아요. 네. 눈 뜨면 행복해. 그게 아침에.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잖아.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네. 언제든지 바탕에 깔려있는 불안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젊은 사람은 아직 이제 살아가야 될 나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기에 가까이 와 있는 이제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고맙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죽음 얘기하셔서 그럼 이제 삶의 마지막에 이제 접하는 분들은 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어 할까요? 오래된 거지만은 연구된 게 있는데 요새 연구해도 아마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 이제 자유스럽게 이렇게 체크해 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새로 산다면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상위 3위까지 그걸 얻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연구한 다른 논문에서 논문에서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거.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게라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도가 있고 그지? 관습이 있고 근데 그게 다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도 자유롭고 싶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창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는 창의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건 참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요구하는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켜줘야죠. 지켜주자면 싫더라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자면. 이제 그런 게 속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산다면 그런 걸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풀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뭘 풀어요? 맺힌 걸. 그래서 살다가 보면 맺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소소한 것도 많고, 그 모욕당한 것도 많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분노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타래가 얽히듯이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것을 맺히지 않게 하고 아니면 설사 맺혔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만년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게 맺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거 한몫 풀 수가 있나요?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소망을 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미룰 게 아니라 맺힌다면 맺힌 그때 풀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그 예방 이렇게 살면 그런 게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건 외국 사람이 연구를 한 것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딱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 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을 연구한 국민성 연구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것도 있고 외국 사람이 또 연구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종합해서 읽어보면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학자든지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뭔가요? 한국 사람은 정서적이라는, 감정적이라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그 좋다는 거는 뭐냐면 감성이 풍부하니까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종합하면 우리 지금 사회 보시는 작가 모양으로 뭐 작품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좋은 점이에요.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나쁜 점은 뭐겠어요? 감정적이니까 잔잔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맺히는 받죠. 거.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거 아무 말도 아닌 건데 네. 또 좀 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인데도 딱 자기한테는 그게 마음에 꽂혀서 이 실타래가 그렇죠. 이렇게 맺히듯이 맺힌다는 거예요. 네.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그런 정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발달된 것 같다. 그런 그 연구를 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맺힌 걸 풀고 살고 싶다 하는 말은 굉장히 나한테는 와서 깊이 딱 박혀요. 그렇다. 그거는 연구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이거는 많이 적용되는 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나온 게 나누고 살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나누고 살고 싶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네. 나누는 걸 뭘 나누겠어요? 보통 경제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죠. 그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눌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눈다는 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정도 나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 나누는 건데 그거는 나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나눈다 그러면 경제적인 걸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 내가 나누는 거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마음 나누기 그거일 것 같아 내 생각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 봉사라는 거는 남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서로 나누고 살자는 뭐 그런 게 소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논문이.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내 맘대로 살고 가고 싶다. 두 번째가 맺힌 걸 풀고 싶다. 세 번째가 나누고 살고 싶다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내 맘대로 살고 가고 싶다. 아까 전에 이제 제도와 간섭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분들은 좀 남이 원하는 삶이라든가 좀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 맘대로 살고 가고 싶은 부분도 좀 한국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정치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가치가 남의 눈치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라는 게 뭐예요? 예절이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그게 예절인데, 표제적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알맹이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왜 예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뭐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화돼버려서 오래도록 지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 와서 젊은이들은 그런 것도 서서히 타파하고 또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나은 어떤 가치 세계를 또 창조해 나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 두 번째 맺힌 걸 풀고 싶다에서는 그럼 박사님은 그 섭섭함, 뭐 모욕, 맺힌 거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이제 정신과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신과라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연구하고 뭐 불편한 사람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맺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예전에 근데 뭐 어떤 분의 집에 갔을 때 선물 보따리를 가져갔던 에피소드 하나 있으시던데. 이제 그런 건 책에 내가 몇 개 쓴 게 많은데 그건 그래요. 그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그때는 내가 이제 수련이 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돈이 없죠. 그때는 월급이 없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뭐 수련이도 다 월급을 갖고 오지 뭐 그때는 없을 때니까 선생님한테 빈손으로 가려고 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성의 있는 선물을 갖고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슈퍼에 가면 다 비싸고 말이야. 내가 그 돈 내고 살만한 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그때는 천호동 그게 고수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 시내지만은, 그때는 그 야외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수원에 가서 사과를 일일이 따가지고,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대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주리 모양으로 엮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과를 넣어서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사과를 내가 골라서 따고 그것도 좀 이제 또 잘 닦아서 넣고 그래가지고 들고 갖다 드렸어.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뒤에 내가 이래 가니까 선물이 받아서 놓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사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던 안에서 이 사과에 별로 그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모님이 나보고 이래 요새도 선물을 저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사모님은 이제 박사님이 주신지 몰랐던 의도하지 않은 실수 같은 거죠. 그게 되게 마음에 맺혔던가 봐요. 그 이후로부터 그 집에 갈 때 내가 선물을 안 들고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다 해결했어. 그건 자기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다르니까, 내가 갖고 가는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정작 그걸 갖고 간 내가 듣기는 마음에 확 그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책에 썼다고 하니까, 뭐 생각이 나서 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바꾸어서 생각을 내가 이제 70년에 교수로 발령을 처음 받았어요. 70년대 교수가 되니까 이제 내가 재직했던 데는 좀 이제 부유한 층들이 많이 오는 그런 대학병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기가 농장을 하나 봐. 크리스마스 트리를 나한테 하나 선물을 했어. 그때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새빵인데, 그걸 어디 심을 그것도 없고 말이죠. 엄청 고민해서 누굴 줄라 계속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거 썰어서 내가 불쏘시개했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겪으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었구나. 박사님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이분은 잘 산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심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맞아. 그게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필요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가져가면 선물이 되는데 남해로 그걸 뭐 성의를 담아가지고 가면 큰 선물이 되겠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그게 촌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과 교수님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계셨으니까 그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정신과와 우울에서 보통 이제 또 특히 이제 합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섭섭함, 한 같은 것들을 잘 어르신분들이 표출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그게 정신적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제 섭섭함, 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풀어야지 병으로까지 안 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이 많으니까 내가 주는 정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선물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는 성의만큼 되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폄하해서 나한테 돌아온 건데, 뭐 일부러 나를 욕보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내한테는 맺히잖아요. 이제 이 한이 맺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정이 많으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문학자로 계셨던 김열 교수는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쓴 논문을 많이 읽어보면 대체로 한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그건 정이 많으니까 맺히고 맺히니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 회상을 해보면 내가 수련회 때는 정신과 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렇죠. 얼마 없었어. 얼마 없고 또 의학 쪽에서도 정신과를 폄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라고 할까 선호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 때
정신과를 하겠다고 내가 생각을 해가 지도교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정신과를 했으면 싶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작가부터 뭐라고 덕담을 주시겠어. 정신과 말고 다른 인기학과 요런 학과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따뜻한 말이다. 나보고 하신 말이 너 미쳤니? 정신과를 하려고 하게. 이할 정도로 의학 내에서도 그랬다 그 얘기. 네. 그런데 이제 그 한이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내가 정신과를 하면서 내가 대구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 대구에서 도립병원이 이제 김천, 포항, 그리고 또 안동 이 도립병원에 정신과 환자만 좀 모아주면 우리가 이제 무의천 순회 가듯이 이렇게 순회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안동을 갔더니 말이죠. 안동 그러면 이제 지금도 양반은 사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퇴계 선생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절에 엄격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가니까 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느냐 하고 이렇게 문진을 하면, 이상하게 똑같아. 뭐라고 하냐면, 아랫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야지. 정신과에 와가지고. 그래서 주임 교수한테 물어봐서, 이거 오는 사람들 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가 볼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끝까지 잘 물어봐. 문진을 잘 해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문진을 해봐서, 그러니까 또 똑같아. 뭐냐면, 신혼부부인데,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까 합방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또 뭐가 어떠니까 합방해서는 안 된다. 네. 신혼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말이지. 어떤 날은 합방을 해서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이걸 이제 시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 이 얘기 들어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신혼 때인데. 네.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나보고 잘 들어보라 한 그 얘기가, 이거구나. 그런데 왜 아랫배가 아프냐. 그러니까요. 또 이런 생각이 나거든. 부부관계라는 건 성적인 관계잖아요. 네.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면 성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랫배, 그 성기는 아랫배 근방에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그 근육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된다는 건 아픈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이래 하면 네. 근육이 긴장되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나 마사지도 좀 하고 이래 풀면은 어떻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그것이 한이 되는 거니까. 재미있는 거는 한이라는 거는 한방에 가면 그런 말을 말해서 당신은 화병이다. 네. 근데 용하게도 이게 미국 정신의학 그 진단 편람에 보면 화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써놨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우울증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거하고 합해가지고 나오는 게 화병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의 그 분류를 보면 우울증은 우울증이고 분노 조절은 분노 조절이고 이게 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병 그러면 그거 다 들어.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걸 문화정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네. 이 병은 고칠 수 없으려니와 이해할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2개가 실려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10몇 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2개가 있어. 한 개가 화병이고 다른 하나는 신병, 무당되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그걸로 진단명에 올라 있어요. 네. 그 서양의학의 진단명에 올라 있다. 근데 그건 우리말로 그대로 돼 있어요. 발음 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우울증을 이해를 하자면 네. 화병을 이해해야 돼. 화병을 이해하려면 국민성을 이해해야 돼. 지금 아무리 이제 사회가 빨리 변하고 하더라도 네. 그 근저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합병은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신병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신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유라시아를 통해가지고 얘가 이제 남미까지
네. 이제 거기서 있는데 좀 똑똑해, 모두. 똑똑하지만 그게 이제 신내림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뿐이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등재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무속적인 마음이 있어요. 원시인 때부터 갔던 무속적인 마음이 있는데 네.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그 종교라는 게 어떤 거다 하고 이런 게 이제 자꾸 발달돼서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알다가 보니까 네. 무속이라는 거는 아주 뭐 원시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근저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뭐 내가 되나 안 되나 물으러 가고 뭐 그런 정치가들도 다 다니잖아요. 그 정치가나 물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무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뿐인 거지 무속적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들.